플로우시라고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엔저 현상 상황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일본 브랜드들을 통해 리셀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가 필수이고 사업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하루 평균 25,000보씩 걸으면서 물건들을 쭉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쿄 시부야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왜 도쿄 시부야에 와 있을까요? 바로 엔저 현상을 이용해서 리셀에 적용해서 판매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직접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제품들이 재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을 이용해서 제가 저렴하게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서 판매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 판매하는 모든 내용들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까지 진행을 하고 합법적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1일차가 끝나고 하루가 끝났어요. 자, 이만큼의 물건들을 지금 구매했습니다. 뒤에도 안 보이지만 더 많이 구매했고요. 이 물건들을 가지고 제가 벌써 오늘 하루에 왕복 비행기 티켓 값까지는 뽑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남은 2박 3일간의 목표는 뭐냐? 과연 내가 이 방법들을 실행했을 때 여행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냥 일본 여행만 공짜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내일부터 또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브랜드 위주로 많이 했고요. 명품도 뭐 한두 가지 했지만 많이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긴자로 갑니다. 긴자에는 명품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명품들 보면서 실제로 리셀을 할 수 있는 품목들과 마진 남는 상품들까지 확인을 해서 구매까지 하고 또 이것들을 판매하는 내용들도 제가 또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여행 비용만 뽑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 비용을 뽑고도 남을 것인가,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방법과 꿀팁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스크램블 스퀘어에 물건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이 횡단보도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횡단보도예요. 한 번에 많이 건너는 그런 다리죠. 지금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에는 포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일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수요가 많은 제품입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볼게요. 시부야 파르코 매장에 왔습니다. 백화점이죠. 여기에 휴먼메이드하고 그 다음에 포토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요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가격으로 혹시 판매가 가능한지 와서 매장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에르메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품목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백화점이에요. 자, 그러면 휴먼메이드하고 포토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긴자의 도버 스트리트 마켓입니다. 여기는 슈프림도 판매하고 있는데 슈프림을 면세 텍스 리펀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를 또 세이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터나 또 유명한 마켓들이 또 같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또 시장 조사 해보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긴자에서 에르메스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서 또 물건 샀습니다. 일단 이걸로 예상 마진 관보가세까지 납부해도 한 30만원 정도는 세이브 시켰고, 이제 또 한국에서 인기 많은 CDG라는 브랜드 가서 또 물건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시밖에 안 됐는데 18,000보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일단 돈을 많이 벌어가기 때문에 또 가서 보겠습니다. CDG에서는 물건을 못 샀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많은데 관부가세,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 경우에는 마진 남는 구조가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사업자 통관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면 마진이 남겠지만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하고 마진 남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남는 물건은 또 없네요. 자, 긴자거리 한번 보시죠. 긴자거리 이쁩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에르메스 한번 또 가볼게요. 에르메스 가서 또 득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자 마루노우치 빌딩입니다. 건물이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 왼쪽에도 마루노우치 빌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아크테릭스입니다. 아크테릭스 가방하고 점퍼가 리셀이 많이 붙는 제품 중에 또 하나예요. 사이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자점 아크테릭스에서 물건 보다 나왔는데 살 게 없습니다. 재고가 다 없어요. 아크테릭스는 블랙이 유명하다 보니까 블랙 색상만 빼고 전부 다 지금 품절입니다. 이제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오모테산도 거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자에서 오모테산도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휴먼메이드라는 곳 와가지고 지금 물건 봤는데 물건 살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모테산도에서 구매한 물건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또 다른 물건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많이 걸어왔는데 물건은 못 사가지고 블루보틀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잔 먹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 관부가세, 사업자 통관까지 했을 때 나온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 제 예상 최저가로 판매해서 던졌다고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여행 경비까지 다 뽑은 것 같아요. 뭐 비행기값, 숙소값, 먹는 것까지는 뽑은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예상된 수입이에요. 팔려야 수익 확정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예상 수익으로서는 여행 경비만큼은 뽑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중간까지 이틀차까지 해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뭐 도매상도 못 만났고 다른 것도 못했지만 일반적인 엔저 활용과 리셀로만큼은 큰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모테산도 가가지고 또 물건들 구매해보면서 또 다시 영상 찍어볼게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였을 때 마진이 최소 10% 이상 남는 물건들만 구매를 하였고 그 물건들 한국에 와서 예상 판매가로 전부 판매한다 가정하면 예상 순수익이 109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사용한 비용은 약 90만원입니다. 그럼 19만원 정도를 벌어온 건데 여행이라고 하기엔 힘들고 돈 벌러 갔다 하기에는 벌어온 돈이 적은 것 같아요. 정보 검색을 하면서 동시에 걸어서 계속 이동을 하니 여행보다는 돈을 버는 업무적인 출장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주쿠, 시부야, 긴자 이렇게 나눠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숙소를 시부야 중심으로 잡아 언제든 오모테산도를 갈 수 있도록 하였고 하루는 오모테산도 플러스 시부야, 하루는 오모테산도 플러스 긴자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브랜드 명품 리셀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현지 바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돈이 되는 물건들이 브랜드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단점 첫 번째, 그런 물건들은 이미 인기 상품이라서 매장에서 1인당 1개씩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오모테산도의 애플입니다. 애플이고 여기 왼쪽 가면 하라주쿠에 골든짐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가는 이유는 제가 요즘 복싱을 하고 있는데 이 골든짐에서 옆에서 골든짐 옆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싱 글러브를 팔고 있습니다. 위닝이라고. 그 위닝 글러브가 혹시 파는지 한번 가서 매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주쿠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고요. 점심에 아침에 밥 한 끼 먹고 지금 10시 반에 저녁을 먹습니다. 하루 동안 걸은 양을 보니까 저희가 2만 8천 보 정도 걸었어요. 집에까지 간다고 하면 한 3만 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점심부터 못 먹은 이유가 8시까지 백화점들이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 8시 동안 최대한 빨리 물건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한 끼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끼 아침에 대충 먹고 두 번째 끼니를 먹습니다. 신주쿠에 있는 야키니쿠 집에 왔고 시부야에서부터 물을 먹지 않고 왔어요. 목이 엄청 마른데 왜냐면은 이 아마비를 시원하게 한 잔 먹으려고 제가 물을 안 먹고 목마름을 참고 왔습니다. 이 목마름을 참고 한 잔 먹어준 게 진짜 맛있는 맥주거든요.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Here's a lemon box. This one. Yes, this one. Okay, and for spicy. Very spicy. 2박 3일 여행 목적은 리셀하러 왔고 리셀하는 물건들을 좀 잘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확신이 있었어요.
수요자가 많은 물건들이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분명히 물건도 많이 사올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술 먹으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가서 상품을 구매해와야지 라고 다짐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판단 오류인 거죠. 저는 일본에서 5만 원이라도 수익이 남는 물건을 찾는다면 30개, 50개씩 구매해오려고 했는데 그런 물건들은 이미 인기 상품이라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을 확률도 적고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 가능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브랜드 매장을 지역별로 돌아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에르메스, 포터, 슈프림, 셀린느 매장에서 주로 물건을 구매했고 샤넬이나 다른 매장들도 방문했으나 사업자 통관으로 관세까지 붙여 들여온다면 본전이거나 남는 게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구매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자체 브랜드인 꼼데가르송이나 미야라, 야스히로 같은 제품들도 사업자 통관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이미 크림에서 판매되는 금액들이 일본 현지가에서 마진이 붙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처럼 현지 구매가 플러스 사업자 통관 비용 플러스 마진까지 붙는다면 판매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자 통관을 안 하고 그냥 사와서 판다고 하면 진짜 팔 게 많겠죠. 마진도 엄청 붙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건 단발성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일본에서 현지 바잉을 해보고 느낀 두 번째 단점은요, 매장에서 물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에르메스 매장만 4곳을 갔고 그 중에 물건을 구매한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3곳은 물어보면 물건을 찾아보는 신용도 하지 않고 솔드 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에르메스 매장 2곳에서 이런 상황을 연속으로 당해서 굉장히 허탈했어요. 에르메스 파바슈 목걸이가 있어요. 시그니처 상품이고 제가 물건을 구하기만 한다면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제품이죠. 제가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여성분께서 이 목걸이를 상자에서 꺼내서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장에는 이 물건이 있나 보다 하고 저도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솔드아웃 하면서 에르메스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지금 목걸이, 지갑은 전부 솔드아웃이라 하시면서 예쁜 접시가 들어왔다면서 접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에르메스는 물건을 구매한 기록,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야 버킨백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이즈를 물어보지도 않고 솔드아웃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나가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르메스 매장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여성분 3명이서 목걸이를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매장에서도 제가 상품을 문의하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리셀이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오면 우선 없다고 하는 시스템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때 에르메스 신발을 신고 갔었어요. 그런데도 천밥신세였습니다. 결국 리셀피가 많이 붙는 제품들은 저희 같은 사람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더라도 한 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일본에서 현지 바잉을 하고 첫 번째, 리셀이 가능한 인기 상품들은 인당 구매 개수가 정해져 있다. 두 번째, 매장에서 물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 정도의 단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일본 현지 바잉을 추천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으로만 갈 거면 오전이나 오후 하루 정도 쇼핑이 있는 일정이라면 시도해서 항공비, 숙박비, 세이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주된 업으로 매주 진행할 거라면 충분한 공부와 사전에 도매처를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물건을 받으러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거기에서 또 매장을 돌아다니면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있지만 도매처나 거래처를 잘 관리하여 연결만 된다면 수익 창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정말 많은 공부와 영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은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욕심과 큰 돈을 벌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저희 구매 대행의 장점이 뭐죠? 바로 외국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구매 대행 업무도 틈틈이 하고 여행 코스에 쇼핑이 있다면 백화점, 쇼핑 거리에 가서 한국의 인기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여 리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일본 현지 바잉 리셀로 돈을 더 남기려면 상품권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해서 2~3% 정도 더 세이브해서 구매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매해온 물건들은 어떻게 사업자 통관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대지를 통해 사업자 통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우편과 화물을 이용해서 발송하고 관세 사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건을 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빠지겠죠. 제가 했던 방법 세 번째를 추천드립니다. 관세 사무사를 통해 통관하기입니다. 관세사무소를 통해 사전에 인보이스와 포장 명세서 양식을 받아두시고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전달, 그리고 세관에 제출하고 그 물건들을 공항세관에서 사업자 통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물건을 확인하고 유치증을 주시는데 그걸 다시 사무실에 전달하면 빠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물건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 명품 리셀 방법 중에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현지 바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도해 보실 분들은 또 해보시면서 더 좋은 방법과 루트를 개척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